PER, PBR, ROE 이거 모르면 투자하면 안 됩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PER, PBR, ROE가 뭔지 모르겠다면 그냥 느낌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어렵게만 보이지만 쉽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오늘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할 때 이 세 가지 숫자만 보면 여러분들은 좋은 주식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PER이 낮으면 무조건 좋은 주식인지, PBR이 1배보다 크면 위험한지, ROE가 높으면 성장성이 좋은 건지 이 영상 하나면 완벽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PER부터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ER은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부릅니다. 자, 단어 자체는 좀 어려운데요. 주가가 이익 대비 적정한가를 판단할 때 쓰는 게 PER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공식은 PER은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이다 라고 하는데요. 좀 더 쉽게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 한 마리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닭 한 마리를 내가 얼마를 주고 살 것이냐인 건데, 예를 들어서 이 닭이 1년 동안 달걀을 낳아서 이 달걀을 팔면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수익을 가져온다라고 하겠습니다. 1년 동안. 그러면 2년째 되면은 200만 원을 벌어오게 될 거고 3년째 되면은 300만 원을 벌어오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이 닭 한 마리를 내가 얼마에 주고 살 거냐? 100만 원에 주고 산다라면은 PER은 1이 될 겁니다. 왜냐면 내가 100만 원을 주고 닭을 샀는데 1년 뒤면 달걀을 낳아서 바로 100만 원치 내가 투자한 만큼의 수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1이 될 수 있고요. 반대로 내가 이 닭을 1000만 원으로 산다 라고 했을 경우 어떨까요? 비쌀까요? 1000만 원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 큰 금액이지만 무리가 없는 게, 이 닭을 잘 키워서 10년 동안 달걀을 낳게 되면 10년 뒤에는 1000만 원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ER이 바로 10배, 10년 뒤에 내 원금을 되찾는다라고 할 경우 PER은 10이 됩니다. 자, 반면에 1억 원치로 닭을 사온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10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야지만 내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가 있을 텐데 닭의 평균 수명이 100년까지는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큰 금액이겠죠. 자, 그래서 PER이 압도적으로 높아버리면 이거는 주가 대비 상당히 주가가 높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너무 비싸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너무 높지만 않다라면, 일정 부분 높다라면 미래 성장 기대감이 크다. 앞서 닭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드렸던 것처럼 1000만 원을 주고 샀을 때 조금 금액이 좀 커 보이지만 10년 동안 그래도 내 달걀을 계속 낳아서 내가 투자한 원금을 10년 뒤에는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성장 기대감이 크면 PER이 10배 같은 경우도 가능하고 20배 같은 경우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너무 높으면 그거는 주가가 비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은 PER이 높았을 때는 성장 기대감이 확실하게 있는 기업이어야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PER이 낮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닭을 100만 원 주고 샀다. 1년 뒤에는 내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PER이 낮으면 낮을수록 내가 투자한 원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라서 주가가 이익 대비 저평가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PER이라는 건 낮으면 무조건 좋은 주식이고 높으면 무조건 문제가 있을까요? 자, 앞서 설명드렸던 느낌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는 지금 우리나라의 국내 대표 기업의 PER은 11배입니다.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원금을 11년 정도면 되찾아올 수 있다라는 뜻인 거고요. 자, 반대로 테슬라의 경우 해외 주식인데요. 테슬라의 지금 PER은 158배입니다. 자,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원금을 158년이 지나야지만 회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우, 엄청나죠? 그러니까 테슬라를 단순하게 PER로만 따지면 야, 이거 엄청 비싼데?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그래, 이 기업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158년 뒤에나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기업이 매년 성장하는 폭이 엄청나서 1년, 2년, 3년 뒤에도 158배가 아니라 3년 뒤에는 PER이 더 낮아지게 될 거고 5년 뒤에는 PER이 훨씬 더 낮아져서 지금보다 투자 원금 회복하는
속도가 더 빨라질 거야 라는 성장 기대감이 확실하게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PER이 높아도 어느 정도 좀 주가가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ER이 낮다고 무조건 좋은 주식이 아니고 성장성을 함께 고려해서 봐야 되는 게 PER입니다. 반면 PER이 너무 높은데 그 성장성이 만약에 무너지거나 성장성이 없어져 버리면 그 기업은 크게 폭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 같은 2차전지 기업들이 2023년에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PER이 뭐 200배까지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너무 비싸 버렸죠. 그런데 마침 2차전지 기업들이 무너지게 된 이유는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떨어지고 갑자기 전기차가 화재가 발생하면서 성장성에 문제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지금 최근 뭐 마이너스 80%, 90% 하락하는 이유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PBR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BR은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는 단어인데요. 한마디로 기업의 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비싼가 싼가를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자, 그래서 공식은 주가 나누기 주당 순자산입니다. 자, 조금 비슷하죠? PER은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이고요. 이익의 성장성에 주목을 합니다. 근데 PBR은 주가 나누기 주당 순자산입니다. 한마디로 회사가 갖고 있는 순자산 대비 기업의 주가가 지금 비싼지 싼지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자, PBR이 1보다 낮으면 현재 주가가 기업의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싸다라는 뜻인 거고요. PBR이 1보다 높으면 회사의 순자산보다는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1보다 높으면 거품이다가 아니라 이 PBR 1배보다 많이 높아버리면 뭐 PBR 10배, PBR 20배 이럴 경우에는 거품이 있을 수는 있다 이해하시면 되고, 1배보다 낮다라는 거는 저평가라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요즘 들어서 1998년 같은 일이 벌어지진 않겠지만 뭐 예를 들자면 1998년 IMF 때처럼 국가 부도 사태라든지 기업이 부도가 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을 부도나게 될 경우 청산을 하게 되죠. 회사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처분을 합니다. 처분을 해서 이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자면 A라는 회사가 회사 공장도 갖고 있을 거고 부지도 갖고 있을 거고 이런 땅들과 회사들을 다 팔아가지고 2천억 정도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2천억 원치를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한테 한 명 한 명 다 평균적으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PBR 1배입니다. PBR이 1보다 주가가 낮다는 말은 예를 들어 2천억 가치 대비 지금의 주가가 2천억 원도 안 한다라는 뜻인 겁니다. 부도가 났을 때보다 주가가 낮다라는 거 당연히 저평가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PBR이 1배보다 낮은 회사는 좋다라고 보는데 자, 무조건 낮은 기업이라고 좋은 걸까요? 근데 부실 기업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PBR 1배입니다. 지금 회사의 순자산 대비 주가가 적정 수준이라는 겁니다. 물론 순자산보다 삼성전자가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PBR 1배보다는 주가가 더 높아야 되는 건 사실인데요. 지금은 딱 회사가 부도 났을 때 수준의 주가의 수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반대로 현대자동차라는 기업의 주가를 보면 지금 19만 9,800원, 20만 원 언저리에서 PBR 0.54배입니다. 이거 이상하죠? 1배보다 낮으면은 저평가라고 했는데 희한하게 지금 현대자동차의 PBR은 1배보다 한참 낮습니다. 요 PBR이 낮은 이유에 있는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으로 전통 산업들, 자동차, 화학, 철강 같은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PBR 1배보다 낮게 취급을 합니다. 이유는 회사가 자산은 많습니다. 설비 투자를 많이 하고 공장이 많아서 순자산은 많은 겁니다. 그런데 전통 기업들은 수익성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내연기관 자동차의 수익성이 낮고 화학 기업들의 수익성이 낮고 철강 기업들의 수익성이 매우 낮아요. 그래서
자산이 큰데 수익성이 낮은 기업들은 PBR 1배 미만이더라도 주가가 저평가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데 공장이라든지 기계 설비라든지 연구개발이라든지 고정자산은 엄청 크지만 수익성이 너무 낮아서 PBR을 높게 보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고성장 산업들은 PBR을 보통 높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삼성전자 같은 IT, 반도체 기업들은 1배가 아니라 2배, 3배까지도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회사의 순가치 대비 더 높게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현대자동차는 PBR 0.54배, 저평가인데 라고 봐야 될 수도 있지만 전통 자동차 산업만으로 본다라면 이 PBR이 타당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예를 들자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 시대로 전환을 해서 전기차로 인해서 수익성이 껑충껑충 뛴다라고 할 경우에는 PBR 0.54배가 아니라 0.8배, 1배까지도 주가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통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전통 산업에 수익성이 없는 기업이냐 아니면 고성장 기업이냐에 따라 PBR이 1배 이상으로 가도 타당한지 아니면 1배 미만이더라도 주가가 타당한지를 보통은 판단하는데 지표로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서 PBR이 낮은 기업이 무조건 좋은 거냐? 아닙니다. 수익성이 낮은 기업은 PBR도 낮아도 사실은 좀 주가가 타당하다라고 보면 되고, 반대로 주가가 갑자기 너무 많이 떨어져서 PBR이 1배 미만으로 갔는데 아무리 봐도 이 기업은 고성장 기업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건 저평가라고 보시고, 그런 것들은 주가를 앞으로 저평가이기 때문에 성장성과 실적을 보고 매수에 좋은 주식으로 선정할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PBR 하나만 가지고는 좀 어려운데 바로 그걸 뒷받침해 주는 게 ROE라는 지표입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기업의 수익성을 따지는 지표인데요. 자, ROE는 순이익 나누기 자기 자본 곱하기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ROE 수치가 높으면 기업이 자기 자본을 잘 활용해서 이익을 잘 창출하고 있다. 한마디로 우량주고 성장주다라고 보시면 되고, ROE가 낮다라면 이익 창출 능력이 매우 낮고 재무구조가 불안정한 기업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앞서 PBR 하나만으로 따지기보다는 ROE가 높은 기업 중에서 PBR이 낮은 주식을 찾아갖고 보통 종목 선정을 하는데 활용을 해도 됩니다. 근데 반대로 ROE가 너무 높다라고 하게 될 경우 부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ROE가 너무 높으면 부채 비율이 높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는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ROE가 15%입니다. 매년 꾸준하게 15% 자기 자본 대비 순이익을 내고 있는 우량한 기업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자, 삼성전자가 ROE가 15%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중소형 종목들은 ROE가 15% 이상씩은 유지를 해야 상당히 좋은 기업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ROE가 이것보다 안 나오거나 마이너스로 가는 기업들이라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를 들어 최근 들어갔고 유진로봇이라는 기업의 주가가 올라갔지만 ROE가 마이너스 8%입니다. 순자본 대비, 자기 자본 대비 순이익을 내지 못한다. 적자 기업이라는 거죠. 앞서 ROE가 낮으면 이익 창출 능력이 떨어지거나 재무구조가 불안정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유진로봇의 주가를 보면 안 좋을 때는 엄청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는 잠깐 테마로 올라가고 그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로봇은 미래 먹거리고 성장 산업이니까 앞으로 주도주가 될 거야 라고 하지만, 주도주도 같은 로봇 안에서 이익 창출 능력이 좋은 종목은 주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익 창출 능력이 없는 기업들은 오래 가지 못하고 잠깐 반짝했다가 죽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주도주라고 불렸던 종목들이 이익 창출 능력이 바짝 올라갈 때 주가가 오래 뽑아가는 경우들이 많았지, 이 이익 창출 능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이 오래 가지는 못했다라고 본다라면 성장성이 부족한 기업들을 주도주로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ROE가 마이너스거나 낮으면 이익 창출 능력이 낮다, 이런 기업들은 재무구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다라든지 시장이 하락할 때 충격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방금 배웠던 PER, PBR, ROE를 통해서 우리가 종목을 선정하는데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PER이 낮으면서 ROE가 높은 종목은 저평가인데 이익 창출 능력이 좋은 기업들입니다. 자, 그러면 싸니까 향후에 이익 창출 능력이 좋아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거고요. 자, PBR이 낮은데 ROE가 높은 기업들은 수익성이 좋은데 순자산 대비 저평가인 겁니다. 자, 역시 이런 기업들이 저평가 우량주라고 부르는 종목들이고, 이런 기업들을 바닥에서 사서 갖고 가면 좋은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한 가지 지표만 절대 쓰지 마시고 이렇게 혼합을 해서 이용하시면 여러분들한테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ER은 주가가 이익 대비 저평가인지를 체크하는 지표이고, PBR은 기업의 자산 가치 대비 주가의 수준을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ROE는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 가능성을 분석해주는 지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무엇일까요? 오늘 배운 지표들을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